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민감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입니다. 특히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곤란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공유해 드릴게요. 의뢰인님의 사례를 보면 1,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지인에게 빌려주셨지만 약속된 날짜에 돈을 갚지 않고 계속 미루는 상황이네요. 이런 경우 당연히 상대방의 태도에 실망하고 불안한 마음이 드실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우선 상대방이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특히 6개월 말에 갚겠다, 7월에 분할로 갚겠다 등 구체적인 약속을 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더 이상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사기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기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님께서 통화 녹취록과 계좌, 이체 내역 등 증거를 가지고 계시다면 이는 민사소송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고소를 통해 바로 해결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 꼭 참고해주세요. 의뢰인님의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민사소송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돈을 갚겠다고 한 약속과 관련된 증거통화 녹취록, 문자 메시지, 계좌 이체 내역 등 내 잘 보관하고 계신다면 소송 진행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께서는 돈을 빌려줄 당시 상대방 본인의 계좌가 아닌 와이프의 계좌로 송금하셨다고 하셨죠? 이 경우에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이를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이나 돈을 빌려준 목적 등이 명확하다면 소송 진행에는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갚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 처분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이 예시, 은행 계좌 압류,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여 돈을 회수합니다. 부동산 압류,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이 있다면 이를 압류하거나 경매에 붙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압류, 의뢰인님께서 언급하신 외제차가 채무자 명의라면 차량 역시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상대방의 재산이 본인 명의가 아니라면 강제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와이프 명의로 되어 있거나 리스 차량이라면 해당 재산에 대한 압류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최대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소송 전에 몇 가지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증거 확보, 계좌 이체 내역, 통화 녹취록,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2. 상대방 정보 파악, 채무자의 정확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재산 상태 부동산, 차량, 은행 계좌 등. 3. 내용 증명 발송 소송 전에 내용 증명을 보내 상대방에게 정식으로 채무 변제를 요구해 보세요. 이는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돈 문제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특히 가까운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면 신뢰가 깨지는 것은 물론이고 금전적인 손해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금전 거래를 할 때는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일이 벌어진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해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은 물론이고 강제 집행까지 고려하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